안녕하세요. 직업정보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1페이지 하단 부분까지 했죠. 이 시간에는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직업정보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정보의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크게 보면 그런 거죠. 직업정보라는 것은 정보 자체로서 혹은 그 정보가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인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인사사무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사사무원으로서 적합하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개인 명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로서의 그 직업과 관련된 모든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 개인 명세사항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직업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는 것처럼 직업별로 수행되는 직무에 의해 필요한 학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자격 요건, 그런 직업 명세, 개인 명세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인 거죠. 노동시장. 이 직업이 속해 있는 노동시장. 그 직업이 과연 괜찮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없어진 직업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있던 버스 안내원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기계고등학교, 기계공고죠. 공고등학교에 그런 광부학과도 있었어요. 특정한 공고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없어지는데 그런 과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한 5년이나 10년 전에는 이미 과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도 알아야 직업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명세사항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정보, 이런 부분들이 직업정보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업정보의 역할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냐. 직업정보의 역할. 직업정보는 크게는 노동시장이라는 곳에서, 그죠? 노동시장엔 누가 가는 겁니까? 구인자도 가고 구직자도 가는 시장이 노동시장인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노동시장은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동시장이라는 건요, 물리적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도 노동시장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혹은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서 약국에서 사무원 뽑는데 우리 딸 혹은 뭐 와이프한테 당신 한번 지원해봐라. 옛날에 사무직 했었잖아. 그게 뭐예요? 구인자, 구직자 이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노동시장이에요. 그런 어쨌든 물론 물리적인 시장도 존재하죠. 고용센터도 노동시장이고요. 직업 속에서도 노동시장입니다. 채용 박람회 물론 노동시장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물리적 장소가 없이도 노동시장이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구인자, 구직자에게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구직자에게 너는 어떤 직업이 맞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된다. 교육은 뭐 받아야 되고 자격증은 뭘 따야 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거, 직업정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기업에서 필요한다. 그죠? 기업에서 채용할 때도 필요하고 배치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킬 때도 필요하다. 그죠? 이런 걸 다 할 때 직업정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국가는 뭐예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잖아요. 국가에서.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직업이라는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이번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 작년에 나왔었죠. 신직업 뭐 몇 선 해가지고 외국엔 있는데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직업을 도입해서 우리도 좀 취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많이 만들어라 해서 신직업 막 들여오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외국에서는 당연히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탐정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흥신소 이런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탐정이라는 부분들이 합법적인 직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등등. 그래서 국가에서는 고용 정책을 수립할 때 직업 정보라는 걸 모르고서 수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직업 정보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 정보는 왜 필요하냐? 필요성. 직업 정보와 왜곡된 의사결정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우리 사스가 왔을 때도 뭐 하면 괜찮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민간요법들 그것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듯이 직업과 관련된 것도 표준화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도 훨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에서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직업 정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직업 상담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 그게 이제 구직자가 됐든 구인자가 됐든 혹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됐든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하기 전에 직업 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직업 정보를 분류한다 했을 때 직업 정보라는 것은 교재에 있는 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물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직업 정보라는 것은 크게는 미래에 관련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미래.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죠. 내 이 직업이 유망한지 혹은 잘 나갈 건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없어질 직업은 아닌지 소멸할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직업 선택할 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실버 산업 뜬다 그러죠. 실버 산업. 왜 그렇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노인분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과 관련된 실버 산업이라는 게 뜰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관련 직업들이 유명할 수 있는 거죠. 등등등 해서 이게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거기에서 준비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관련된 정보가 우선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미래의 변화,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혹은 청년층이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년층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업의 변화라든가 등등등 기술도 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봇이 대체가 되는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했던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봇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가야 되겠죠. 등등등 그렇게 미래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직업 세계 자체에 대한 거. 첫 번째가 미래였던 두 번째는 직업 세계. 직업 세계. 직업 세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이 직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든가 혹은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간다든가 사무직에서 서비스 직종이 점점 많아진다든가 등등등 직업 세계, 직업 자체 갖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게 아니라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도 그 국민성이 굉장히 위대하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도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이 합쳐지면 이제 집단이 되고 집단이 되면 이제 민족 국가가 되듯이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직업들이 또 맞는 것인지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적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흥미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그러한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는 내용별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 대상별로 본다면 자. 여러분들 직업 정보가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혹은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는 게 다 개인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 적재적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특정한 산업이라는 게 발달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업 교육도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사회에서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뭐 고용 정책도 그렇고 노동 시장을 어떻게 개편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본다면 취업 전, 취업 전, 그 다음에 취업 시, 취업 후. 자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취업 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학력도 필요할 거고요. 자격증이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죠? 어학실력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취업 시에는 구인 리스트인 거죠. 어느 기업에서 사람 뽑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기업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입사 준비 서류가 뭔지 이런 것들이 취업 시에 필요하겠죠. 그죠? 면접 족보라든가 등등등. 그죠? 그 다음에 취업 후에는 뭐야? 그 기업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사항이 이런 거니까 나는 거기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됐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럴 때 뭐예요? 직업 정보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업 전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취업 시, 그러니까 채용 시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할 때는 뭐 면접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등등등. 이것도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각 나열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 그렇지 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조금 보세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하는 결정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술적. 두 번째가 처방적입니다. 자, 그럼 기술적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테크니컬이라는 것이 딱 떠오를 텐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그러면 뭐라는 표현을 다시 쓸 수 있나? 예, 기술해보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뭘 써보라 할 때.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 자, 뭐 어느 때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가세요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처방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원이 내담자나 혹은 구직자에게 자 당신은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세요라고 처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업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서술 혹은 뭐 이미 어떤 적어놓은 거 대로 따른다 뭐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처방적은 말 그대로 처방해 주는 거예요. 처방. 그래서 이렇게 따르세요, 저렇게 따르세요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구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직업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처방적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세한 부분들은 심리학이나 이제 상담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배우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가들 타이드만과 오하라라든가 실튼이라든가 브룸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기술적 모형에 속하는 사람 혹은 처방적 모형에 속하는 사람 이 정도만 외워주셔도 여기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모형에는 여기는 타이드만과 오하라죠. 두 번째 실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실튼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룸. 그 다음에 슈라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적 모형은 첫 번째가 카츠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게라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요건 이제 심리학 가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세히 나오는 부분들까지는 좀 물론 어쩌다 한 번씩은 나와요. 정말 뭐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걸 맞추고자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조금은 손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시간에 넘어간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알고 싶다 그러면 질문란에 올려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직업정보의 분류라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종류. 그래서 직업정보는 크게는 민간 직업정보와 공공 직업정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잡코리아 혹은 사람인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헤드헌팅 업체 이런 데서 뭐 당신 어디서 사람 뽑으면 되는데 당신 그 직업이 괜찮으니까 소개시켜 뭐 이런 것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민간 직업 정보고요. 공공 직업 정보는 여러분들 이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고용센터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 공공 직업 정보예요. 그래서 자, 민간 직업 정보의 의미에서 교재를 좀 보면 우리 16페이지에 나오죠. 광해의 민간 직업 정보는 민간 주체가 운영하는 모든 인력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특정한 민간 직업 정보의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인력 서비스의 유형을 첨가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력 서비스하는 쪽, 고용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받고 이루어지는 그런 쪽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민간 고용 서비스, 민간 직업 정보고요.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에서 나오죠.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 생산해서 운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올려놓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만 보고 딱 끝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민간과 공공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먼저 본 다음에 그걸 따로 보는 게 17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나오죠.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비교에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는 게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직업 정보의 지속성이에요. 제공 지속성. 정보 제공 지속성.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는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때만 제공하고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돈 주고 제공했고 나서 그럼 끝이 뭘 그걸 계속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공공에서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서 한 사람이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항시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는 불연속적이거나 단절적인 데 비해서 공공 직업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요. 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직업의 분류 및 구분입니다. 분류하고 구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잡코리아에 들어갔을 때 나눠져 있는 그런 직업 분류와 사람인에 들어갔을 때 나눠져 있는 직업 분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먼저 올려놓을 것이냐, 혹은 뭐 알바몬, 아르바이트 천국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몬에서는 그 판매직이 인기다. 그럼 판매직부터 제일 먼저 올려놔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 기업을,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마음대로 혹은 사이트 운영자 마음대로 순서 바꿔서 올려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너 왜 이거부터 올려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류와 구분도 생산자의 자의성이게 된다. 생산자 자의성. 막말로 표현해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공공정보는
공공정보는 거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파벳은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는 순서라는 게 있고, 가나다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부터 시작해서 하로 끝나는 그런 식의 순서가 있듯이 그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직업정보도.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직업 사전이 됐든 혹은 뭐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됐든 그러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제공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예요. 예. 민간 직업 정보에서는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한 것만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 돈 주고 살 테니까 그거 올려주세요. 그것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공에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공은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합니다. 포괄적. 그래서 전 업종이나 전 직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업종, 전 직업이 다 포함돼서 제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정보와의 관계. 민간 직업 정보는 제공하는 그 정보 자체로서 중요해요. 다른 정보 연계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 부분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것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정보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만 제공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공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가 끝나면 조금 더 상위 단계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관련된 직업은 이게 있고요. 또 또 자격증 이렇게 관련 정보를 다 알려줘요. 네, 그래서 관련성이 굉장히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에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이 낮아요. 관련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 예, 이거는 주로 돈을 주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코리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돈을 안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이트에 들어감으로 해서 광고주에겐 뭐예요?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인이든 자코리아든 그 돈을 받고 여러분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정보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인 거죠. 이건 대부분 다. 네. 근데 이거는 다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센터에서 혹은 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예.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거만큼은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건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1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나온 것들 조금만 더 보면,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 생산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환경, 취업 환경, 기업의 채용 정보 등을 반영한 직업 정보가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 자체 효과가 큰 반면 부가적인 파급 효과는 적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업 정보의 비교, 활용 이런 것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비용을 들여서 구입할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민간 직업 정보 업체의 유형은 유료 직업 소개서가 가장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직업 소개서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고요. 헤드헌팅 업체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업안정법에 나중에 이제 그 노동관계법규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업체도 마찬가지고 도급업체, 그 다음에 직원 임대업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실 직원 임대 업체는 거의 없어요. 외국에 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도급이나 파견으로 이루어지지 임대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열사 간에 파견 나가는 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의 전산회사가 어떤 건가요? SDS죠. 그러면 삼성 SDS 직원이 삼성전자 전산실에 가서도 근무하고, 그죠? 그건 경영적인 파견인데 어쨌든 뭐 임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 다음에 전직 지원 업체, 예.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도 부르고 뭐 전직 지원 사업체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주로 민간 직업정보 업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직업정보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공공에서 제공되는 것이 많고 지속적이긴 한데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떨어져요? 신속성. 그죠? 여러분들 느끼죠?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느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떨어져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좀 욕이 될 수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일을 해도 월급 나오고 더 많이 해도 똑같은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업체는 어떻게 해요? 잘하면 사장이 인정해줘서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직업 정보가 생기는 거죠. 예. 돈을 좀 들이더라도 빨리 효율적으로 혹은 모르던 것들을 나한테 갖다 주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헤드헌팅 업체라든가 직업 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발생 원인까지는 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민간 직업 정보가 갖는 잠재적인 영향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창의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기능이 향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공공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가 없는데 민간에서는 동네에 있잖아요. 직업소개서에서 정말 조금 스펙이 안 되시는 분들도 다 직업을 소개시켜줘서 일자리 가시게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헤드헌팅 업체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력들도 또 소개를 등등 해서 전 계층을 아우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노동시장 기능 자체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직업 안정 기능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가 다 못하는 걸 민간에서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용의 이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 곳에만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공에 가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민간에 가는 게 맞고, 이렇게 이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내 직업 훈련이 축소될 수도 있다. 왜? 이곳에서 너무나 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일 못하는 사람 바로 자르고, 여기 제공해주는 민간 직업정보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이만한 사람 하나 소개시켜줘, 돈 줄 테니까 금방 제공해주면,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 교육시킬 필요 없어요. 이미 교육되어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선 교육훈련비를 안 쓰려고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좀 효율성 떨어진다, 일 못한다, 그럼 바로 해고하고 좋은 사람 막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민간 업체 얘기해서 돈 줄 테니까 우리 뽑아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낙인 효과가 뭐예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동물의 낙인 찍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이제 좀 차이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과 헤드헌팅 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이가 있나요, 없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직장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좀 능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낙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말고 어차피 1차 시험은 지문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4번 뭐 나오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안 맞는 거 본인이 이해되시잖아요. 읽어보면 그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건 외우시지 말고요.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간 직업 정보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안 좋은 점도 있더라. 명암이라는 게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은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직업정보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간과 공공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그냥 교재를 읽어오시면 대략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 읽어보시다가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질문을 주시고요. 예. 근데 아마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우리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잠깐만 보면 특정 분야 3번 공공정보의 특징에서 3번 보면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쳐서 직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직업을 분류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 사전이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이런 근거 있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다.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잠깐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는 어느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주면 첫 번째가 한국고용정보원이에요. 짧게 한고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 가면요, 직업 사전도 PDF 파일로 돼 있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업과 관련된 어떤 통계적인 자료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유용한 직업 뭐 몇 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중장년층에게 선호되는 직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요 시험 공부하실 때는 필요한 정보만 보시고요.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첨언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크넷이죠. 워크넷 당연히 들어가셔야 돼요. 워크넷에 있는 메뉴 자체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인란에 들어가서 메뉴 등에, 그러니까 구인이 뭐예요? 회사에서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을 뽑고자 할 때 어떠한 분류로 뽑을 수 있다. 뭐 학력, 나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워크넷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통계 분류해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도 있고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RDnet. 여러분들 그 교육과 관련돼서는 HRDNet을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그 교육 아니더라도 관련 뭐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혹은 뭐 여러분들 내일 배운 카드제 있죠? 계좌제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수업 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 4개 사이트에는 반드시 들어가 보시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법의 설립 근거가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기관은 아닐지라도,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준공무원이에요. 노동부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일부와 그 밖에 고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해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아예 있어요. 법 자체.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개발에서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능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양성과 배분을 위해서 국가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성이 있는 고용 동향을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추이와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고용 조사라든가 혹은 직업과 관련된 지도와 관련된 또 뭐 연구 자료라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 사전, 그 다음에 직업 전망이라고도 하고 직업 전망서라고도 불립니다. 등등등 많은 자료들이 직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서 출간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로 나온 건 뭐냐면요. 우리 직업 정보를 거시적인 정보와 미시적으로 나눌 때 직업 정보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의 2차 시험이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자가 좀 그래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 미시라는 것과 거시라는 것. 미시라는 건 작다라는 거예요. 좁게 그 부분만 세밀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거시라는 건 뭐야? 물론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시라는 것도 그렇고 미시경제도 그렇고. 거시라는 건 크게 보겠다는, 넓게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 정보를 볼 때 민간과 공공을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컸나요? 어떤 범위가 훨씬 크게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공공이 훨씬 더 범위가 컸었고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그랬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굳이 이렇게 본다면 공공이 거시적인 직업정보에 속하는 거고요. 민간 직업정보가 미시전 직업정보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살짝 꼬아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직업정보의 특징과 공공 직업정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오가 아니라 미시 직업정보, 거시 직업정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시려면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 적게 보는 거지. 민간 적게 봤던 거고 공공 좀 크게 보는 거잖아. 민간은 그 부분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주 필요한 요 부분만 한시적으로 딱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공공은 굉장히 큰 넓은 부분을,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니까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많이 꼬지는 않습니다. 거의 꼬지는 않는데 2차 시험에서 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2차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1차에서 조금씩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한 것들 한 번만 조금 더 보고 간다면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 정보를 나눌 때는 자, 미래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세계에도 있죠. 직업 정보 세계를 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들이 또 봐야 된다라는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분리할 때 또 개인, 회사, 그 다음에 사회,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취업 전, 취업 후,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분류할 때 제가 또 별표 3개 한 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 그다음에 공공 직업 정보. 그래서 차이점에서 나왔던 거, 이 박스로 그려졌던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예. 요거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걸 박스 그려놓고 가로에 들어갈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